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거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건인데 영업 정지, 영업 취소. 오늘은 영업 정지 쪽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업 정지를 받게 되는 사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련법도 식품위생법도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또 의료법, 병원도 있습니다. 각종 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업 취소 또는 영업 정지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있죠.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위생법상 법규 위반으로 영업 정지를 받는 경우.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청소년 보호법하고 이제 경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잘못했다든지 또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처분이 좀 경미할 수 있는데 이게 청소년 보호법과 연결되게 되면 처벌이 좀 가중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보호법 경합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공무원들의 단속 이렇게 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인근업소에서 신고 또는 민원제기 이런 게 대부분이죠. 어느 지역에 상가들이 쭉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 이게 다 잘 되고 다 못 되고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업소는 나중에 손님들이 외일인 걸려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 한다면 또 어느 집은 또 속된 말로 팔이 날리는 이런 가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집은 손님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집은 손님이 없다? 그러면 법규 위반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근 업소에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떨어지는 업소에서 주로 이제 민원 제기하거나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인 경우는 손님이 신고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마시고 대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하는 아주 그런 못된 청소년도 있습니다. 신고 또는 민원 제기가 있게 되면 관할 경찰 관서에서 경찰관 출동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서 이제 이 처리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 또 국민 신고에 민원 제기를 하게 되면 또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사 나와가지고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경찰 관서에서 단속을 나왔을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확인되게 되면 이건 이제 또 형사처분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하고 경합이 안 되는 그런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또 관할 이제 행정관서에서 행정처분하게 되는데 형사처분 여부는 이제 별개로 하고 행정처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관할 행정관서의 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와가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이 업소는 행정처분해야겠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죠.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써 있습니다. 언제 매돌 며칠 몇 시에 어떤 위반으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했다는 것으로 해서 영업정지 2개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지가 오죠.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하고 이제 의견 제출서가 이제 그 처음부에서 같이 옵니다. 처분 사진 통지서하고 함께 행정절차법상 양식인 의견 제출서가 오게 되는데 그걸 받게 되면 이제 일반 업주들은 당황스럽죠.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영업정지 60일 딱 이렇게 써 있으면 아직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렇게 봐도 머리 아프죠. 이래서 이제 하루 매출 얼마다 하면 60일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 매출에 따른 손실분이 얼마겠습니까? 가게문을 2달 정도 닫는다? 이미지도 완전히 추락을 하는 것이고 거기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정지 처분에 사전 통지서가 오게 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가게들이 다 CCTV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걸 빨리 화면을 확보해서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그 업주가 신분증 확인 사실이 찍혔다고 한다면 그 반박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되겠죠. 많은 경우가 신분증을 가져오는데 다른 이렇게 선배가라든지 그런 거 빌려와서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사진 보게 되면 옛날 사진하고 현재 모습하고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 화면이 남아있는지를 보시고 되게 이제 CCTV 화면에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그게 이제 보관된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빨리 업소에 연락해가지고 CCTV 관리하는 업체 있잖아요. 연락해서 빨리 화면을 구하시고 또는 그 공간에 증인이 있다든지 이러면 빨리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또는 이제 진술을 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 준비이고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되게 되면 관계 전문가를 찾아가서 또는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비할 것인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찰 관서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혐의는 없다. 되게 그렇게 혐의 없다고 한다면 뒤에 가로 속에 증거 불충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업정지 사유가 확인된 경우도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확인되게 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면서 돈만 좀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업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꾼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때 전문가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서류를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준비를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성문도 잘 쓰시고 또 진술서도 잘 준비하시고 또 이제 주변 분들의 탄원서도 좀 받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정지 구체 사례 중에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코로나 상황 때 사건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2년 이상, 3년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 업주가 먼저 전화가 왔어요.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받게 됐다. 2개월로. 그러면 이제 서류 갖고 한번 방문을 해 주시라 했더니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길래 일단 현장을 나가봤더니 단속 시간대가 좀 늦은 밤 11시간 늦는 시간이었고 실내 조명 상태가 아주 밝은 그런 조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있고 그때 근무했던 알바 학생이 외국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학생이 한국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유창하게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님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어두운 데서 손님 서 있는데 보면서 하는 것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보고 앉으시라고 해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의견 제출서 준비해서 제출해가지고 영업정지 기간을 아주 단축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준비해야 할 게 뭘까요?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CCTV 업체는 24시간 운영하니까 바로 전화해서 그 화면을 검색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화면을 캡처하는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또 그분들의 인적사항도 좀 받아놓고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곧바로 인근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안내를 받고 진행한 것이 책임의 정도를 가볍게 하는 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영업 정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영업 취소를 또 정지로 또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또 이런 것도 한번 더 준비해서 영상으로 담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의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모아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